자, 수업 시작합시다. 자, 오늘은 뭘 배운다고? 반도체를 배울 거야. 근데 반도체를 배우는데 아주 쉽게, 정말 졸라 쉬운 거야. 근데 여러분들이 공부하는데 좀 많이 어려움을 겪지. 왜 그런 거야? 이해를 못해서 그런 거야. 자, 봐. 우리가 지금 뭐 배워? 우리가 뭘 배워? 자, 봐. 지금까지 배운 거 뭐 배웠어? 원자가 만나서 뭐 만들어진다 그래서? 화합물. 화합물 중에서도 이온결합, 공유결합, 공유결합. 됐니? 공유결합에서도 잘 봐. 공유결합에서도 무슨 화합물 배워? 잘 봐. 공유결합에서도 얘 누구야? 프로린. 얘 누구야? 산소. 얘 누구야? 질소. 얘 누구야? 탄소. 얘 누구야? 규소.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얘네들이 공유결합하는 애들이 있지. 근데 공유결합하는 애 중에서도 규소 배웠어. 규소. 규소 먼저 배웠지. 규소가 뭐야? 가장 바깥의 껍질에 전자가 몇 개 있어? 4개. 가장 바깥의 껍질에 전자가 4개 있지. 됐니? 그러니까 얘는 공유결합이 어떻게 돼? 가장 다양한 화합물을 만들 수 있다 그랬지. 얘는 어마무시하게 다양한 화합물을 만들잖아. 왜? 결합을 4번이나 해야 되잖아. 이 새끼 결합 몇 번 해? 1번. 얘 몇 번 해? 2번. 얘 몇 번 해? 3번. 얘 몇 번 해? 4번. 그래서 가장 다양한 화합물을 만드는 거. 누구? 탄소, 규소. 근데 규소 화합물이 뭉쳐서 뭐 된 거야? 돌멩이. 그러니까 돌멩이가 돼요. 얘는 정말 굉장한 다른 물질들과 만나서 뭐가 된 거야? 돌멩이가 된 거지. 알겠니? 그래서 모든이 쓰면 안 되지. 대부분 돌멩이는 무슨 염 돌멩이야? 규소로 되어 있는 돌멩이, 규산염 돌멩이. 그래서 암석의 단위체를 뭐라 그래? 규산염 사면체. 그 규산염 사면체가 뭉쳐서 뭐 된 거야? 돌 된 거지. 우린 그걸 배운 거야. 두 번째, 됐니? 얘 뭐야? 그렇지. 결합 몇 번 해? 하나, 둘, 셋, 4번 하지. 얘도 결합을 4번이나 하지. 그래서 얘가 만나서 된 화합물을 우리 뭐라 그래? 탄소 화합물. 그럼 탄소 화합물의 종류도 몇 가지 있는 거야? 무진장 많지. 결합을 몇 번이나 해? 4번이나 하지. 거의 종류가 몇 가지 있는 거야? 무한대개 있는 거지. 그래서 탄소 화합물이 뭉쳐서 뭐 된 거야? 탄소 화합물이 뭉친 걸 우리 뭐라 그런다고? 유기물. 그 유기물로 우리 뭘 만들었다고? 생명체를 만든 거야. 그래서 탄소화합물이 생명체가 되고 규소화합물이 뭐 되는 거야? 돌멩이가 된 거야. 알겠니? 그래서 우리는 돌멩이하고 생명체를 배웠다 지금. 자, 그럼 오늘 뭐 배워? 인간이 이걸 가지고 뭔가를 만들었어. 인간이 이걸 가지고 만들었다고. 알겠니? 인간이 이걸 가지고 만들었다고. 뭐 만들었을까? 규소화합물 가지고 만든 게 바로 뭐야? 반도체야. 알겠어? 다시 인간이 저 규소를 가지고 만든 걸 우리 뭐란다고? 반도체야. 알겠니? 그럼 반도체 뭘로 만들었니? 그럼 뭘로 만들었다 그래야 돼? 규소로 만들었으면 됩니다. 라고. 너희들은 배우지 않겠지만 저 밑에 뭣도 있어? 저마늄이라는 애들도 있어. 알겠니? 저마늄이라도. 걔도 뭐야? 원자과 전자가 몇 개야? 4개야. 아, 그러니까 탄소화합물, 규소화합물. 자연계에 존재하는 거. 그 다음에 인간이 만든 규소화합물. 바로 뭐야? 반도체. 그럼 반도체는 뭘로 만들었어? 규소로 만든 거야. 됐습니까? 여기까지 됐죠? 그래서 원자의 구조 또 나와. 또 안 해도 되겠지? 원자의 구조를 뭘 또 해. 원자는 양성자와 전자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전자, 원자, 핵으로 되어 있고 됐어요? 또 해? 전기적으로 중성이다. 이걸 지금 한 달 동안 배웠는데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나는 이걸 하려고 하는 거야. 우리가 이제 중학교 때 해야 되는 건데 이거야. 전자, 자유전자, 도체, 그 다음에 부도체, 절연체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됐습니까? 자, 갑니다. 그러면 속박대전자하고 자유전자는 뭐냐면 다시 봐. 자, 봐. 여기 원자 핵이 있지. 그럼 여기 뭐 있어야 돼? 전자 있지. 그럼 이 전자와 원자 핵은 양성자로만 되어 있으니까 플러스 전화만 띄고 있으니까 전자와 양성자 사이에 무슨 역이 있어? 인력이 있는 거지.
됐니? 이 그림은 좀 그러면 우리가 배운 대로 하면 이렇게 돼 있는 거지. 자, 볼게요. 하나, 둘, 셋, 이렇게. 됐니? 그럼 양성자 3개니까 원자번호 몇 번이야? 3개겠지? 그럼 첫 번째 껍질에 전자 몇 개 있겠어? 2개 있겠지? 그 다음에 두 번째 껍질에 전자 몇 개 있겠어? 하나 있겠지? 이런 식으로. 됐니? 가장 바깥의 껍질의 전자만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 이 가장 바깥에 있는 껍질은 이 핵과 전자 사이에 무슨 역이 있겠어? 인력이 있단 말이야. 인력. 엄마무시한 요 인력이 있잖아. 인력. 인력이 있을 거 아니야. 됐니? 이 인력에 의해서 이 전자가 다른 외부로 돌아다닐 수가 없어. 지 공간 안에서 그 원자 내에서 뱅뱅뱅 돌아. 움직일 수 없어. 이 인력이 커. 아, 인력이 크면 얘를 속박된 전자라고 하는 거야. 근데 이 인력이 작아서 어느 정도 힘이 작아서 도망 다닐 수 있어. 움직일 수 있어. 움직일 수 있다고. 가장 바깥의 껍질에 있는 전자 기준이야. 아무 전자나 되는 게 아니라. 알겠니? 그래서 가장 바깥의 껍질에 있는 기준 해서 그 전자 기준에서 됐니? 전자가 자유롭게 이동할 수 없다. 이걸 속박된 전자.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다. 이걸 무슨 전자? 자유전자. 됐어요? 근데 아주 쉬워. 자유전자,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전자 있지? 이 자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애. 됐니? 우린 이걸 뭐라 그러지? 금속이라 그래. 그러니까 금속만 뭘 갖고 있는 거야? 자유전자를 갖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자유전자는 누구한테만 있어? 금속만 있어. 금속만. 얘는 금속만 있어. 금속만. 금속만 자유전자가 있는 거야. 자유전자. 됐습니까? 자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건 금속만 있는 거야. 됐어요? 그래서 건전지를 꽂았을 때 또는 전압을 꽂았을 때 우리 뭐라 그래? 전자가 움직이지? 누구만 가능한 거야? 금속만 가능한 거야. 금속만. 금속이 아닌 다른 애도 하나 딱 있지? 됐니? 금속이 아닌데 전류가 흐를 수 있는 애가 딱 하나 있기는 해. 걔가 뭐야? 흑연이야. 그러니까 흑연은 도체는 아니야. 이거하고는 좀 원리가 달라. 원리가 좀 다르지만 알겠어요? 걔도 어떻게 해야 돼? 전자가 움직일 수 있어. 나중에 흑연을 가르칠 기회가 있단단다. 그때 내가 가르쳐 줄게. 그래서 우리는 금속만 자유전자를 지닌다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단어 하나만 알면 되는 거야. 뭐 있어? 속박된 전자, 자유전자, 도체. 알겠니? 도체. 전류가 잘 흐르는 걸 뭐란다고? 도체.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뭐 있어야 되겠어? 도체, 여기다 잠깐 쓰고 가자. 도체, 자유전자가 매우 많아서 전류가 흐른다. 자, 봐. 도체, 전기 전도성이 높다. 전기가 잘 흐른다는 소리야. 우리 중학교 때 배웠겠지. 전류가 잘 흐른다는 건 다른 표현을 하면 어떻게 해야 돼? 저항이 매우 작다. 이렇게 해도 되겠지. 저항이 매우 작은 거야. 거의 저항이 없거나 매우 작은 거지. 저항이 작다. 금은, 구리, 알루미늄. 그렇지. 도체입니다. 전류가 흐릅니다. 자, 부도체. 말 그대로 부자가 한자겠네. 부도체 무슨 뜻이야? 도체가 아닙니다 라는 거지. 그래서 자유전자가 없는 것들. 그러니까 금속 빼고는 다 부도체야. 금속 빼고는 다 부도체야. 그럼 다른 말로 해. 뭐 있어? 저항이 매우 크다. 그지? 전류가 흐르지 않는다. 부도체지 뭘. 됐습니까? 자, 오늘 반도체 배우러 왔으니까 반도체 배우겠습니다. 반도체 뭐냐라는 거지. 반도체 뭐야? 도체와 부도체의 중간, 반만 도체. 절반 반자야. 그래서 반만 도체. 알겠어? 그러니까 어쩔 땐 도체로 사용하고 어쩔 땐 부도체로 사용하고 그게 뭐 왔다리 갔다리 변하기도 좀 하고. 알겠어요? 그래서 오늘 얘를 배울 거야. 그래서 부도체 뭘로 만들어요? 규소. 너희들은 아직 안 배웠지만 저마늄도 돼요. 저마늄도 최외각의 전자는 4개야. 그러니까 최외각의 전자가 14종 원소로만 만들면 되는 거야. 됐습니까? 14종 원소로만 만들면 되는데 우리는 규소라고만 하겠습니다. 규소 저마늄인데 오늘 다 규소로만 설명을 하겠습니다. 부도체, 반도체. 나 지금 뭐 배우고 있어? 반도체 설명할 예정이야. 자, 반도체. 도체, 부도체 뭐 이런 얘기는 뭐 하지 말자. 도체, 부도체. 야, 우리 이런 거는 하자 그래도. 우리가 중학교 때에서 이것 좀 하자. 잘 봐. 우리 전기가 흐른다. 이건 중학교 건데 중학교 2학년 때 나와. 전기가 흐른다. 이걸 나랑 약속을 좀 해야 되겠다. 전기가 흐른다. 전기가 흐른다. 이게 무슨 뜻이야? 그렇지. 전자가 이동하는 거야. 전자 이동.
그러니까 전기가 흐른다는 건 무조건 뭐가 이동하는 거야? 전자가 이동하는 걸 우리는 전기가 흐른다라고 하는 거다. 그러니까 전기가 흘렀대. 그럼 무조건 전자가 이동한 거다. 그래서 우리 중학교 때 너희들 이런 거 배우고 왔잖아. 뭐 배우고 왔어? 마찰 전기. 마찰 전기. 이런 거 배우고 왔잖아. 마찰 전기. 마찰 전기 뭐야? 자, 전기지. 그러니까 전기니까 얘 전기야? 너 전기야? 뭐가 이동한 거야? 전자가 이동한 거야. 아, 너 전자가 이동을 했다는 소리구나. 그래, 전자가 이동한 거야. 근데 마찰이잖아. 무슨 뜻이야? 그렇지, 마찰을 통해서 전자가 이동하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전기가 흘렀다는 건 어쨌든 간에 무조건 뭐만 가면 돼? 전자만 가면 되는 거야. 알겠니? 너네 중학교 때 또 뭐 배웠어? 이런 거 다 배워, 우리 앞으로. 정전기 배워. 정전기. 정전기가 뭐야? 정전기가. 또는 정전기 유도 뭐 이런 거 배운단 말이야. 그럼 얘도 전기니까 무슨 뜻이야? 전자가 이동한 거야. 전자가 이동. 전자가 이동하는 거야. 아, 얘도 전기니까 전자가 이동한 거지. 그러면 정전기 뭐야? 설명해 줄게. 해야 돼? 할게. 정전기 뭐냐? 참 치사한 놈들. 안 하고 넘어갈까 했는데 됐니? 그런 눈빛으로 네가 해봐 막 그러네. 정전기 뭐야? 이거 뭐 있어? 유리막대나 에보나이트 막대야. 됐습니까? 유리막대나 에보나이트 막대다. 그럼 내가 여기서 이렇게 해서 뭐 갖다 댈까? 마이너스를 갖다 댈게. 이렇게 뭘 이렇게 쓱 갖다 댔지? 그럼 여기 있던 전자가 어떻게 돼야 돼? 여기 있던 전자가 어떻게 돼야 돼? 그렇지. 한쪽으로 밀리겠지. 저쪽으로 밀리겠다. 이 전자하고 반발력에 의해서 전자가 이쪽으로 쑥 밀린단 말이야. 이렇게 쑥 밀려. 전자가 이쪽으로 밀리는 거야. 이런 걸 정전기라 그래. 다시 할게. 전기하고 정전기가 안 나야 뭐가 다르냐면 전기는 한번 저 다 할게 있다가 이왕 설명을 시작했으니까 전자가 마이너스에서 나와서 다시 되돌아와야 돼. 모든 전자는 마이너스에서 나와서 되돌아와야 돼. 그러면 전기야. 근데 정전기는 이동을 했는데 그 자리로 다시 되돌아온 애가 없어. 이렇게 되돌아왔으면 전기야. 근데 되돌아오지 않았어. 한쪽으로 가기만 하거나 한쪽으로 오기만 했어. 이런 건 정전기야. 알겠니? 그래서 내가 인위적으로 이런 걸 만들었어. 인위적으로 만들었다. 그래서 이런 걸 뭐라 그래? 유도시켰다. 그래서 이런 현상을 정전기 유도 현상이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정전기하고 전기하고는 달라. 전기는 오늘 계속 할 거야. 한쪽에서 나와서 한쪽으로 들어갈 거야. 근데 정전기는 뭐야? 그냥 툭 하고 그러니까 봐, 얘 생긴 거 이렇게 생겼잖아. 근데 내가 너 참 못생겼다. 야! 따거라. 씨. 따거. 선생님한테 손에 뭐가 왔어 지금? 전기가 왔지. 이건 왜 정전기야? 이 친구 머리카락에 있던 전자가 선생님 손을 왔다가 다시 이 친구한테 안 가. 안 가지. 그러니까 이건 정전기야. 근데 내가 왔다가 다시 얘한테 가면 뭐가 되는 거야? 전기가 되는 거고. 그러니까 과학은 용어만 잘 써도 굉장히 쉬운 거야. 알겠습니까? 전기, 정전기. 앞으로 나랑 얘기했다. 자, 전기가 뭐다? 전기가 뭐야? 전기가 뭐다? 그렇지. 전기가 뭐다? 전자가 이동한다. 그 다음에 이제 중학교 2학년 거 계속 해볼게. 내가 중학교 2학년 때 가르쳐줬어. 그지? 가르쳐줬어. 전자는 어느 쪽에서 나와서 어느 쪽으로 들어가? 이 정도는 해야 돼. 건전지야. 긴 거 플러스, 짧은 거 마이너스 이렇게 돼야 되겠지. 자, 간다. 전자는 어디서 나와야 돼? 언제나 마이너스에서 나오는 거야. 그래서 전자는 마이너스 극에서 나와서 어디로 가야 돼? 플러스로 가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전자가 나와서 돌아서 플러스 쪽으로 이동합니다. 그래서 나온 개수하고 들어가는 개수가 무조건 같아야 되겠죠. 그래서 전자는 마이너스에 나와서 플러스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나온 개수하고 들어가는 개수는 언제나 같아야 된다. 그걸 중학교 2학년에서 전하량 보존의 법칙이라고 했을 겁니다. 그런데 전자가 발견되기 전에 뭐가 먼저 발견돼? 전류가 먼저 발견이 돼. 근데 그 전류는 뭔지 몰랐어. 그냥 뭔가 흐르는 게 있어. 뭔가 흐르는 게 있다고. 전기는 뭔가가 흘러가 걔 이름을 전류라고 하자라고 약속을 해버린 거야. 그리고 그게 뭔지 모르니까 걔를 뭐라고 한다?
전류라고 하자. 그리고 전류는 플러스 극에서 나와서 마이너스 극으로 들어간다라고 우리가 약속을 해버린 거야, 전류는. 그래서 전류는 어느 쪽에서 나와? 플러스에서 나와서 어느 쪽으로 들어가? 마이너스로 들어가는 거야. 실제 있는 게 아니라 그렇게 약속을 해버린 거야. 근데 진짜 움직이는 건 누가 움직이는 거야? 전자가 움직이는데 전자 자신은 지가 마이너스잖아. 지가 마이너스니까 어느 쪽을 향해서만 갈 수 있어? 플러스 쪽을 향해서만 갈 수 있는 거지. 알겠니? 그러니까 전자는 마이너스에서 나와서 플러스 쪽으로만 가야 되는 거야. 알겠니? 이건 사실이고 이건 약속인 거야. 알겠습니까? 그래서 전자 마이너스 나와서 어디로 간다고? 플러스로. 전류는 플러스에 나와서 마이너스로 가는 거야. 그 약속을 바꿀 수가 있어, 없어? 없었던 거야. 그 과학은 그런 맹점이 있어. 한번 약속을 딱 하지. 근데 그게 오류가 발생을 했다? 근데 못 바꿔. 알겠니? 우리나라 얼마 전에 일었었던 사건이야. 애를 낳아서 20년간 잘 키워서 대학을 보낼 쯤 됐는데 대학을 보냈어. 대학을 보냈구나. 대학생이니까. 대학을 보냈는데 뭔가 이상해. 저 아이가 내 아이가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야. 그래서 검사를 했는데 내 아이가 아니야. 뭐가 달라. 그래서 추적 조사를 했는데 20년 전에 산부인과에서 아이가 바뀌었어. 그래서 걔를 찾아갔어. 당신 아들과 우리 아이들이 바뀐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진짜 검사를 했는데 바뀐 게 맞아. 그래서 부모가 모였어. 20년 만에, 20몇 년 만에. 어떻게 할 것이냐? 우리 아들을 바꿀까 말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 바꿔야 되겠어? 말아야 되겠어? 내가 20년 동안 잘 키웠는데 또는 그 아들 입장에서는 내가 20년 동안 엄마 아빠한테 잘 컸는데 어느 날 갑자기 우리 엄마 아빠가 아니래. 이 사람들이 우리 엄마 아빠래. 자, 따라갈 거야 안 따라갈 거야? 그게 좀 이상하지? 그래서 합의를 봤어. 그냥 살기로. 마찬가지인 거야. 우리는 전류로 모든 과학을 설명을 했어.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어떻게 돼? 야, 전류가 아니라 전자래! 근데 전류로 모든 게 설명이 잘 되어 왔었단 말이야.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야, 전류가 아니라 전자래! 헉! 바꿔 못 바꿔? 뭐였어? 그래서 사람들하고 약속을 했어, 가우스가. 바꾸지 말고 그냥 살아. 그래서 안 바꾸고 사는 거야. 알겠니? 알겠지? 그 안 바꾸고 산다. 알겠니? 자, 전류는 어디서 나와서 어디로 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전자는 어디로 가? 마이너스 플러스로. 중학교 2학년 거 잠깐 해봤어. 다 알고 있는 내용이지? 뭐 중2 때 다 이 정도는 배웠을 거 아니냐. 전기였습니다. 단어는 중학교 거라 설명이 안 나와 있어요. 우리 책에는. 알고 있다는 전제 조건 하에 가고 있습니다. 자, 시작합니다. 반도체. 짜잔. 순수 반도체야. 짜잔. 순수 반도체. 여러분 책은 이렇게 돼 있지? 자, 순수 반도체는 말 그대로 순수한데 뭘로만 되어 있어? 규소로만 되어 있는 거야. 순수한 규소로만 되어 있는 거야. 그럼 순수한 규소로만 되어 있다. 이 그림 무슨 뜻이야? 잘 봐. 잘 이해가 안 가지? 자, 갑니다. 이렇게 되는 거야. 자, 봐. 얘네들이 다 규소야. 얘네들 다 규소다. 근데 여러분들한테 구별하기 위해서 하나 중간 것만 내가 노란색으로 한번 그려볼게. 얘가 규소야. 얘가 규소다. 됐죠? 그러면 지거 전자 몇 개 있어야 돼? 하나, 둘, 셋, 네 개 있어야 되겠지. 이렇게. 그럼 옆에 있는 규소는 어떻게 돼야 돼? 옆에 있는 규소다. 됐니? 그럼 이 새끼 몇 개 있어야 돼, 지거? 하나, 둘, 셋, 네 개 있어야지. 옆에 있는 규소는? 하나, 둘, 셋, 네 개 있어야지. 옆에 있는 규소는? 하나, 둘, 셋, 네 개 있어야 돼. 옆에 있는 규소는? 하나, 둘, 셋, 네 개 있어야 되겠지. 됐어? 내가 누구 기준 하려고 그래? 가운데 있는 거 하려고 노란색으로 그려본 거야. 그럼 이 가운데 있는 노란색은 직계 네 개인데 주변에 있는 네 개의 규소와 모두 공유결합했지. 됐어? 모두 공유결합했지. 그럼 여기 있는 모든 원자는 안정하겠어? 불안정하겠어? 겁나 안정한 거야. 엄마 무시 울트라 캡숑 짱 안정하겠지. 그러면 내가 얘한테 전류를 흘려보내서 건전지를 연결한다고 한들 얘는 전기가 흐를까? 안 흐를까? 안 흘러. 전기가 흐른다는 건 전자가 이동해 가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이 건전지에서 전자가 나오더라도 여기서 이 전자를 어떻게 이동시켜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어. 그래서 순수한 반도체는 규소로만 되어 있고 이 규소로만 있는 애들은 어떻게 돼? 전류가 흘러 안 흘러? 안 흘러. 안정해 불안정해? 엄청 안정해. 알겠니? 이게 규소야 규소. 알겠니? 이런 걸 뭐라 불러? 순수 반도체라고 하는 거야. 알겠니? 그러니까 반도체 뭘로 만들어? 규소인데 순수 반도체는 전류가 흐르지 않아. 알겠습니까? 오늘 계속 반도체 얘기할 거야. 이 반도체를 우리나라에서 가장 잘 만든단 말이야. 뭐 가장은 아닐지도 모르겠지만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가장 잘 만드는 축에 속한단 말이야. 알겠니? 그것도 선생님 친구네 집에서 제일 잘 만들어. 알겠니? 선생님 친구 중에 재용이라고 있어. 알겠니? 걔네 집에서 이걸 엄청 잘 만들어. 알겠니? 요즘 끝장이야. 요즘 재용이 만나기가 너무 힘들어. 알겠어? 그래서 요즘 깐부 해동도 하고 그러는데 니네 뭐 깐부 알잖아 모르겠는데 있어. 자, 시작합니다. 그러면 나는 이제 뭐 알려줬어? 순수 반도체 알려줬다. 자, 봐봐. 와우. 불순물 반도체. 순수 반도체는 전류가 안 흘러. 근데 불순물 반도체에 전류가 흐르는데, 자, 이제 암기 첫 번째야. 불순물 반도체는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N형 반도체가 있어. 불순물 반도체에는 N형 반도체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N형 반도체는 누구야? 자, 봐. 다 규소인데 불순물로 뭘 집어넣었어? 인을 집어넣었어, 인. 여기서 인은 중요치 않아. 뭐 인도 되게 중요해. 시험 문제 인이 제일 많이 나오니까. 근데 꼭 인만은 아니어도 돼. 몇 조 원소를 집어넣은 거야? 15조 원소를 집어넣어. 그 15족의 가장 대표적인 게 뭐가 있는 거야? 인이 있는 거지. 자, 이 그림 이해 안 갈까 봐 내가 다시 한번 그려볼게. 아까 그 그림이야. 자, 갑니다. 아주 쉬운 거야. 아주 쉬워, 아주 쉬워, 아주 쉬워, 아주 쉬워. 자, 다시 봐봐. 중심만 봐, 중심만. 그랬더니 중심에 인을 넣었어. 최각의 전자 몇 개야? 5개. 하나, 둘, 셋, 넷, 5개. 근데 그 주변은 전부 다 뭘로 돼 있어야 돼? 규소. 그럼 여기 규소 하나, 여기 규소 하나, 규소 여기 규소 하나, 여기 규소 하나. 오빠! 이렇게 돼 있는 거야. 자, 이랬더니 어떻게 되는 거야? 모두 다 8개로 되어 있던 순수 반도체는 안정적이어서 전류가 안 흘렀지. 근데 불순물로 인을 집어넣었더니 최외곽의 전자가 몇 개가 돼버린 거야? 9개가 되는데 9개 되면 안정하겠어? 불안정하겠어? 겁나 불안정하겠지. 인 때문에 전자 하나가 더 많아버리겠지. 우린 8개 있어야 되는데 인 때문에 규범아 인 때문에 몇 개 돼야 돼? 9개 돼버렸지. 그럼 어떻게 돼야 돼? 불안정한 거야. 요 지역이. 됐니? 잘 봐. 이제 여기서부터 졸라 중요한 거야. 얘가 불안정하니까 내가 여기다가 건전지를 연결하면 어떻게 돼? 이 건전지를 연결하면 어떻게 되겠어? 그러다 만약에 건전지를 연결하면 전압을 연결하면 얘가 플러스지, 여기 플러스지. 여기 있는 전자가 9개지. 그럼 저 9개 중에 한 새끼가 뭐 하겠어? 튀어 나가고 싶지. 근데 마침 감사하게 여기 플러스 극이 있어서 이 플러스는 이 전자를 뭐 하겠어? 그렇지, 당기겠지. 당길 거 아니야. 야, 너 불안정해. 나 가고 싶어. 어서 와. 부르는 새끼가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여기 있던 전자가 후딱 가겠지. 이리 후딱 가겠지. 그럼 전자가 이동했잖아. 그럼 전자를 이동시켰잖아. 뭐가 흐르는 거야? 전류가 흐르는 거지. 됐니? 그래서 P형 반도체는 잘 봐. 몇 쪽을 집어넣는 거야? 15쪽.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야. 뭐가 이동하는 거야? 전자가 하나 남아. 전자가 하나 남아. 그래서 이 전자가 이동을 하는 거야. 이건 좀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알아도 이걸 뭐라 그래? 나르게라는 표현을 써. 나르게. 즉 전하의 성질을 나른다 그래서 나르게라고 하는 거야. 그 P형 반도체에서 전하 나르게가 누구야? 그러면 전자야. 우리 책에는 없는데 얼마 전 교육과정까지 여러분들 선배들까지는 있었던 거야. 근데 우리 개정교과 되면서 나르게라는 단어가 없어졌는데 그래도 알고 계세요. 뭐 어려운 것도 아닌데. 그래서 P형 반도체의 불순물이 누구야?
쏘리 말 잘못했네. N형 반도체의 불순물이 누구야? 인이야. 다시 할게. N형 반도체의 불순물이 누구야? 인이야. 15족 원소야. 됐니? 자, 봐. 순수 반도체는 뭘로만 돼 있어야 돼? 규소. N형 반도체의 불순물은 누구야? 인. 그럼 인은 전자가 5개지? 하나가 남지? 그래서 전압을 걸면 그 전자가 이동하는 거야. 이걸 N형 반도체라고 합니다. 됐습니까? 아주 쉽죠? N형 반도체, N형 반도체, N형 반도체, N형 반도체. 자, 이 그림, 책에 있는 그림이죠? 여러분들 그림 봐봐. 여기 인이 있고, 여기 전자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 이거 하나가 남는다라고 표현되어 있는 거야. 전압을 연결하면 이 전자가 움직인다라고 하는 거야. 됐니? 그래서 움직인다 그래서 자유전자라는 표현을 쓴 거야. 움직일 수 있는 전자. 되게 쉽죠? 자, 계속 갑니다. 반도체는 하나 더 배웁니다. 이번엔 무슨 반도체야? P형 반도체야. 그래서 반도체는 두 종류를 배울 겁니다. P형 반도체, N형 반도체. 자, P형 반도체는 이 중심 원소에 뭐가 들어가서 불순물로? 13족 원소가 들어갑니다. 13족 원소가 들어가면 돼. 그럼 또 안 해봐도 되지. 아까처럼 13족 원소가 들어가면 직거 하나, 둘, 몇 개밖에 없어? 3개밖에 없는 거야. 됐어요? 직계 몇 개밖에 없는 거야? 3개밖에 없는 거야. 직계 3개야. 근데 결합을 몇 번 했어? 하나, 둘, 셋, 4번 했지?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 하나가 부족하지. 이해돼? 아까 다시 그려봐. 내가 이 그림이 이해 안 되는 사람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그려볼게. 아주 간단한 거야. 모든 원자를 내가 이렇게 해서 모두 그림을 그려보자. 그럼 중심에 뭐가 있는 거야? 13족 원소가 있는 거야. 그럼 직계 몇 개 있어야 돼? 하나, 둘, 3개밖에 없잖아. 근데 그 주변이 전부 다 뭘로 돼 있다고? 규소로 돼 있다고, 규소로. 여기 규소, 직거 하나, 여기 규소, 직거 하나, 여기도 규소, 하나, 여기도 규소, 몇 번 하나, 이렇게. 결합을 몇 번 했어? 4번 결합했지. 근데 3번은 나중에 배우는데 이거 공유전자쌍이라 그래. 공유전자쌍을 가졌는데 여기는 붕소께 없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 그렇지. 여기서 이제 잘 들어야 돼. 붕소에 전자가 있어야 될 자리에 붕소에 전자가 없지. 됐니? 그래서 여기에 무슨 자리가 뭐가 있다 그래야 돼? 빈 자리가 있다고 하는 거야. 빈 자리. 전자가 있어야 될 자리에 빈 자리가 있다고 하는 거야. 그 빈 자리를 영어로 하면 뭐라 그래? 홀이라 그래, 홀. 근데 여기서 봐. 홀인데 원래 마이너스가 있어야 되는데 마이너스가 없어. 알겠니? 그럼 원래 마이너스가 있어야 되는데 마이너스가 없다? 그러면 그 자리는 플러스의 성질을 띨까? 마이너스의 성질을 띨까? 플러스의 성질을 띠겠지. 왜냐하면 마이너스가 있어야 될 자리야, 이 자리는 원래. 근데 이 마이너스가 없어졌어. 그럼 이 자리는 무슨 성질을 띠고 있어? 그렇죠. 원래 마이너스가 있어야 될 자리인데 마이너스가 없어졌기 때문에 아마 플러스의 성질을 좀 띠고 있겠지 해서 이걸 뭐라 그래? 플러스 홀 그러는 거야. 영어로 하면 그렇고 우리는 한자로 써. 한자로 쓰면 플러스를 뭐라 그래? 한자로. 양 그러는 거야. 양. 됐니? 마이너스를 뭐라 그래? 그러듯이. 알겠니? 그래서 양. 그 다음에 빈 자리를 한자로는 뭐라 그래? 공 그러는 거야. 공하다. 빈 공자를 쓴 거야. 공. 그래서 얘 이름이 뭐라 그래? 양공 그러는 거야. 양공 그러는 거야. 그래서 P형 반도체에는 잘 봐. P형 반도체는 13족 원소가 있는 거야. 13족 원소. 13족 원소를 집어넣으면 여기에 빈자리가 생겨. 전자가 있어야 될 자리, 빈자리. 그 빈자리의 이름을 뭐라 그런다고? 양공 그럽니다. 라는 거야. 양공이 있어요. 그래서 P형 반도체에서는 양공이 있는 거야. 이게 양공이 나르게 역할을 하는 거야. 조금 이따 봐. 얘가 전기가 흐를 수 있도록 나르게 역할을. 왜 나르게 역할을 하냐? 여기서도 하자. 여기다 그릴게. 그러니까 얘한테다가 내가 건전지를 연결하면 어떻게 될까? 얘한테 건전지를 연결하면 어떻게 돼 있어? 건전지 마이너스에서 뭐가 나온다 그랬어? 건전지 마이너스 뭐 나온다 그랬어? 전자가 나온다 그랬었지? 근데 아까 순수 반도체에서는 이 전자가 갈 데가 없었네? 근데 이번에는 어떻게 돼? 이 전자가 갈 데가 있지. 어디? 빈자리에 갈 수 있잖아.
알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P형 반도체에는 이 양공으로 전자가 이동해 가요. 알겠니? 근데 우리는, 이건 좀 어려운 얘기인데, 우리는 마치 양공이 움직인 것처럼 생각을 해요. 이것도 잠깐 얘기해 줘 볼까? 이건 좀 어려운 얘기인데, 이렇게 해볼게. 봐봐. 자, 봐. 그냥 두 줄이 있어. 이렇게 해볼게. 뭐 두 줄이 있는데, 됐습니까? 자, 봐. 여기가 지금 빈자리야. 여기는 빈자리야. 여기 빈자리다. 됐니? 근데 이 빈자리는 여기 있는 전자가 이렇게 올게. 그럼 이번엔 여기서 이 자리가 비겠지, 이렇게. 이 자리가 볐다, 알겠니? 됐어. 누가 움직인 거야? 전자가 어느 쪽에서 어느 쪽으로 간 거야? 이쪽에서 이렇게 간 거지. 근데 아까 양공 어디 있었어? 양공이 아까 여기 있었지. 근데 이번엔 빈자리가 어디야? 여기 있지? 오케이. 됐습니까? 그럼 양공이 여기 있다가 어떻게 간 거야? 이렇게 간 것처럼 보인단 말이야. 다시 한번 해볼까? 여기 있던 전자가 다시 와. 그래서 여기를 채웠어. 다시 이 전자가 여기를 채웠다. 됐니? 그럼 전자가 어디서 온 거야? 여기서 이리 온 거지?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온 거야, 전자는. 근데 양공이 어디 있어? 아까 여기에 빈자리인데 이번엔 여기가 빈자리지? 그래서 여기서 마치 이렇게 간 거야, 빈자리가. 그러니까 전자가 이동한 것과 양공이 이동한 것과 같아 보인단 말이야. 다만 전자가 이동을 해서 빈자리를 채우니까 양공이 전자의 빈자리로 가는 것처럼 보이는 거야. 그래서 양공과 전자 이동 방향은 어때? 반대야. 마치 전류의 이동 방향과 같이. 그래서 마치 양공은 전류의 이동 방향과 같아. 전류의 이동 방향과 같아. 됐어요? 근데 너희들은 이런 걸 배우려고 하는 건 아니란 말이야. 우린 지금 다른 거 배울 거야. 알겠니? 우린 반도체 배우는 거야. 반도체 배우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반도체에는 두 가지 반도체가 있어. 자, 볼게. 크게 잘 보자. 잘 따라와야 돼. 반도체에는 두 가지 반도체가 있어. 반도체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뭐가 있어요? 순수 반도체가 있었습니다. 순수 반도체. 반도체는 순수 반도체는 뭘로만 돼 있어야 돼? 규소로만 돼 있는. 됐니? 전류가 흐르지 않는 매우 안정적인. 됐어요? 그 다음에 뭐 있어야 되겠어? 불순물 반도체가 있어요. 불순물 반도체가 있어요. 불순물 반도체가 있어요. 이 불순물 반도체가 다시 불순물 반도체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뭘로 나눌 수 있어요? 불순물 반도체를. 자, 봐. 반도체는 다 규소로 되어 있어. 그래서 얘는 다 규소로만 되어 있는데 그 규소로만 되어 있는 데다 불순물을 13족을 집어넣느냐, 13족 원소를 집어넣느냐, 15족 원소를 집어넣느냐. 선생님 가기가 그렇게 졸려? 그래서 나도 졸면서 수업한다. 됐니? 13족 원소를 집어넣느냐, 15족 원소를 집어넣느냐에 따라서. 됐어요? 13족 원소를 집어넣어서. 누구? 붕소 같은 애들. 알루미늄도 넣기도 해. 13족 알루미늄도 있다. 붕소나 알루미늄을 집어넣어서. 그걸 무슨 반도체라 그래서? 13족 원소, 13족 불순물이라고 쓸게. 불순물. 13족 불순물을 집어넣는 거야. 걔를 우리 뭐라 그런다고? P형 반도체. 됐습니까? 15족 불순물을 집어넣었어. 불순물 15족을 집어넣었어. 됐어요? 15족을 집어넣었어. 얘를 우리 뭐라 그래? N형 반도체. 뭐 이렇게 나눌 수 있다는 거야. 이거 가르쳐주고 있잖아, 지금. 뭐 별것도 아닌 걸 가르쳐주고 있는 거야. 알겠습니까? 그래서 규소, 순수한 규소로 되는 거 순수 반도체. 불순물을 집어넣는 것에 따라서 N형 반도체야, P형 반도체. N형 반도체 15족. 15족이니까 전자가 하나 남지. 그러니까 전자가 하나 남아서 그 전자가 이동하는 거야. P형 반도체. 뭐야? 13족. 13족이니까 전자가 하나 모자라지. 그 모자란 구멍을 양공이라 부르는 거야. 이해됐습니까? 그게 반도체였습니다. 라는 거야. 알겠니? 이런 것들을 우리나라에서 제일 잘 만든다고. 엄청 잘 만들어. 알고 있죠? 그래서 그 삼성이라는 선생님 친구네 회사인데 아주 잘 만들고 요즘 아주 잘 팔라. 알겠니? 그래서 잘 팔고 있어. 알겠어요? 그 다음에 저쪽에 선생님 사촌 형님 좀 되는 애가 있어. 젠슨 황이라고. 걔는 미국에서 자주 못 만나는데 걔도 요즘 잘 나가고 있어.
사춘쯤 되는 거야. 됐습니까? 지금부터가 이제 가장 중요한 거야. 여러분들 시험에 나오면 정답률이 가장 많이 떨어지고 이게 시험 범위 들어갈 제일 힘든 거 다이오드야. 다이오드야. 자, 갑니다. 다이오드를 설명하는데 이게 이제 중학생들 중학교 때 공부를 잘 몰라서 얘가 설명이 안 되는 거야. 또 좀 갔다 올게. 다이오드 설명하려면 내가 다시 한번 또 중학교 2학년 설명을 좀 해야 돼. 됐어요? 전기 갑니다. 전기가 뭐야? 전자이동. 전기가 뭐야? 전자이동. 됐습니까? 그런데 이 전기를 두 종류로 나눌 수 있다는 거 알아? 전기를 내가 두 종류로 나눌게. 뭘로 나눌 수 있어? 교류. 정말 중요한 얘기야. 교류. 교류. 근데 중학교 때 이걸 잘 몰라갖고 여러분들 헤매는 게 있어. 전기에는 두 가지의 전기가 있어. 자, 봐. 전기가 두 가지가 있다는 건 전기 무슨 뜻이야? 전자가 이동한다는 거지. 전자가 이동하는데 두 가지가 있다고. 교류. 교류가 뭐야? 교류가 뭐야? 범아! 교류가 뭐야? 내가 할게. 봐. 지금부터 모르는 친구들은 잘 들어놓고. 이걸 모르면 물리고 화학이고 다 안 돼. 교류 간다. 교류는 태극 모양으로 보통 이렇게 기호를 쓰고 됐니? 전기를 예를 들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할게. 이렇게 생긴 거야. 그러면 내가 여기다 꼬마 전구를 하나 연결할게. 꼬마 전구 이렇게 할게. 이렇게. 됐어요? 지금부터 잘 봐. 모르는 친구들은 중학교 때 그냥 학교 선생님들이 대충 가르쳐서 그런 거야. 그 선생님들이 잘못된 건 아니고. 자, 봐. 여기가 플러스 극이야. 그럼 여기가 무슨 극이야? 마이너스 극이야. 그럼 전류는 어느 쪽에서 어느 쪽으로 흘러? 전류는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극으로. 그럼 전류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쪽으로 이렇게 전류가 흐르는 거야. 이렇게. 여기까지 됐지? 근데 교류는 이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바뀌어. 이쪽이 플러스였다가 이쪽이 플러스로 순간적으로 갑자기 플러스가 바뀌는 거야. 플러스 마이너스가 이렇게. 됐니? 그럼 이번엔 전류가 어느 쪽으로 흘러? 그렇지. 이번엔 이렇게 흘러서 꼬마 전구에 이렇게 전류가 흘러가겠지? 이렇게. 전류가 양 방향으로 왔다 갔다 하는 거야. 왜 그런 거야?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어떻게 되는 거야? 계속 바뀌는 거야. 우리 생활 속에서 쓰는 전기는 다 교류야. 왜 교류인지 알 수 있냐면 이 교류는 플러스 마이너스가 계속 바뀌겠지.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구별하지 않아. 우리가 콘덴서를 꽂는 것들은 다 교류란 소리야. 니네 돼지코 꽂을 때 어떻게 해? 이렇게 꽂다가 안 되면 어떻게 돼야 돼? 이렇게 꽂기도 하지. 왜? 플러스 마이너스가 없어. 왜? 계속 바뀌니까. 그래서 우리는 1초에 60번 바뀌어. 됐니? 잘 봐. 1초에 60번이 바뀐다는 거야. 알겠니? 그럼 봐봐. 선생님 손이 천천히 왔다 갔다 하지. 그럼 왔다 갔다 하지. 근데 좀 빨리 왔다 갔다 하니까 어떻게 돼? 연결된 것처럼 보이지. 잔상이 보이잖아. 그지? 빨리 왔다 갔다 하지. 봤지? 방금 봤지? 선생님 손이 졸라 빨리 왔다 갔다 하니까 마치 서 있는 것처럼 보였지? 야, 그걸 못 보면 어떻게 해? 선생님 얼마나 힘든데. 다시 못 보여주는데 내가 한 번만 다시 보여줄게. 이거 진짜 힘든 거야. 잘 봐! 진짜, 이거 얼마나 힘든데. 봐. 빨리 왔다 갔다 하니까 잔상이 연결되지. 연결되지! 봤지? 엄청 빨리 왔다 갔다 하니까. 마치 서 있는 것처럼 보였지? 바로 그거야. 됐니? 이 꼬마 전구가 전류가 플러스 마이너스가 1초에 60번 바뀌면 1초에 120번 깜빡여. 얘가. 왔다 갔다니까 한 번씩 깜빡여서 1초에 120번 깜빡인다고 얘가. 근데 인간의 눈은 1초에 120번 깜빡이는 걸 감지할 수가 없어. 그냥 계속 켜 있는 것처럼 보이지. 우리 형광등이 지금 1초에 120번 깜빡인다고. 알겠니? 근데 우리 인간의 눈은 1초에 그 120번의 깜빡임을 느낄 수가 없다고. 그 시간 간격이 너무 짧아서. 이걸 그래프로 그려주면, 이걸 그래프로 그려준다. 이걸 그래프로 그려주면, 됐니? 요게 플러스 전류고 이게 마이너스 전류라는 말은 이쪽으로 흐르는 전류를 플러스 방향이라면 이쪽으로 흐르는 전류를 마이너스 방향이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전류의 방향이 플러스로 흘렀다가 마이너스로 흘렀다가 플러스로 흘렀다가 마이너스로 흘렀다 전류의 방향이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근데 이 시간 간격이 너무 짧아서 우리는 구별이 안 되는 거라고. 그래서 이걸 직선으로 긋는 것도 있어. 이렇게 전류가 흐르기도 하고 이렇게 전류가 흐르기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전류가 플러스 방향으로 흐르기도 하고 전류가 마이너스 방향으로도 흐르기도 하는 거야. 이걸 우리는 뭐라 그래? 교류 그러는 거야. 알겠니? 그래서 스위치, 돼지코 꽂는 것들은 다 뭐가 돼야 된다고? 교류 그러는 거야. 알겠니? 니네 집에서 쓰는 건 다 교류야. 교류의 장점도 있고 뭐 그런 거 되게 많은데 거기까지 갔다 오려면 너무 힘들고 그건 다 중학교 때 그런 건 배우시고. 자, 계속합니다. 그럼 뭐 배우겠어, 선생님 이제? 교류. 전류가 뭐라고 쓰면 돼? 양 방향 이렇게 쓰시면 돼요. 그러면 교류 반대말 다른 말로 뭐 있을까? 직류. 직류는 들어봤지? 직류는 뭐냐면 그래서 또 그릴게. 치사한 놈들. 건전지 꽂는 거야. 건전지 꽂는 거야. 건전지를 꽂아서 꼬마 전구를 연결하는 거야. 이렇게. 그럼 건전지 꽂는 건 어떻게 돼야 돼?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뭐 돼 있어야 돼? 딱 정해져 있어야 되잖아. 플러스 마이너스가. 그래서 요 긴 게 뭐가 돼야 돼? 긴 게. 그렇지. 플러스 극. 그럼 여기서 전류가 이렇게만 가겠지. 그러면 이 꼬마 전구는 요 방향으로만 전류가 가겠지. 반대 방향으로 전류가 오는 거 있어 없어? 없어. 그래서 건전지 꽂는 건 전부 다 뭐가 돼야 되겠어? 직류. 그래서 직류는 전류가 어느 방향으로 가야 돼? 전류가 어느 방향으로 가야 돼? 한 방향으로 가야 돼. 전류가 어느 방향으로 간다고? 한 방향으로만 가는 거야. 전류가 어느 방향으로 간다고? 한 방향으로만 가는 거야. 전류가 어느 방향으로만 가야 돼? 한 방향으로만 가야 돼. 교류, 전류가 어느 방향으로 가야 돼? 양방향. 직류, 전류가 어느 쪽으로 가야 돼? 한 방향으로만 가는 거야. 내 말 이해됐어요? 이거 직류와 교류는 알고 반도체를 배워야 되는 거야. 됐습니까? 그럼 지금 우리 생활 속에서 교류 뭐 있어? 다 교류지. 콘덴서 꽂은 것들은. 됐습니까? 근데 선생님 마이크 차고 있잖아. 마이크 차고 있으니까 직류야, 교류야? 이거 건전지 넣어 코드 꽂아. 이렇게만 생각하면 되잖아. 건전지 넣겠지? 그러니까 마이크는 직류야. 여기 뭐 있어야 돼? 리모컨 있겠지? 그럼 이 리모컨도 전기가 흐르겠지? 그럼 이 리모컨은 코드 꽂아서 움직였어? 건전지 넣어서 움직였어? 그럼 이건 직류란 말이야. 그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휴대용은 전부 다 뭐가 돼야 돼? 직류. 집에서 사용하는 콘덴서 꽂는 거는 다 교류. 아주 쉽죠? 됐어요? 그래서 교류와 직류는 알아야 나랑 뭔 얘기를 할 수 있단 말이야, 지금. 됐어요? 여기까지 됐다. 자, 오늘 두 번째 거 가르쳤다. 앞으로 내가 교류 뭐야? 그러면 교류 뭔가? 직류 뭐야? 직류 뭔가? 이딴 소리 하시면 안 됩니다. 자, 계속 가겠습니다. 나는 그럼 이제 교류도 알았고 직류도 알았어. 그러면 오늘의 하이라이트 갑니다. 뭐 할 거야? 이게 왜 이래? 아이고, 야, 쏘리. 어디 갔어? 됐어? 뭐 할 거야? 다이오드 할 거야. 여러분들 시험 문제는 다 다이오드만 나와. 다른 건 나올 수 없어. 우리 반도체 하면 다이오드야. 다이오드. 자, 갑니다. 다이오드 밑줄 긋고 정류장치. 다이오드는 무조건 정류장치야. 답! 정류장치. 자, 정류장치를 한자로 썼으니까 정류장치고 한글로 쓰면 뭐야? 교류를 직류로 바꿈. 다시 다이오드 뭐라고? 교류를 직류로 바꿈. 다이오드 뭐라고? 교류를 직류로 바꿈. 끝. 자, 갑니다. 지금부터 잘 봐. 이제부터 왔어. 자, 뭘로 왔어? 다이오드로 왔어요. 됐니? 자, 다이오드의 정의 먼저 하는 거야. 다이오드의 정의. 다이오드가 뭐야? P형 반도체와 N형 반도체가 접합되어 있는 걸 다이오드라 그래. 자, P형 반도체와 N형 반도체가 접합이 되어 있다는 말이야. 얘가 이렇게 돼 있어. 이렇게. 얘 P형 반도체, 얘 N형 반도체가 접합되어 있어. 아, 다이오드는 불순물 반도체 P형, 불순물 반도체 N형이 같이 접합되어 있다고. 그러면 걔의 이름을 뭐라 그래? 다이오드라고 합니다. 됐습니까? 두 번째, P형 반도체에는 아까 뭐가 있었지? 불순물로 13족을 집어넣어서
무슨 일이 일어났지? 양공이 있어. 양공이 있어. 빈 자리가 있다고. 근데 이 빈 자리가 플러스의 성질을 띠고 있다 그랬지? N형 반도체는 뭘 집어넣지? 15족을 집어넣어. 그래서 뭐가 있었지? 그렇지. 여기에 하나 남은 전자들이 이렇게 있었어. 이렇게 있는 거야. 불순물로 양공과 전자가 있는 거지. 자, 지금부터 봐. 원리를 설명하기는 조금 어렵지만 그래도 들어. 우리가 이 반도체에 전류가 흘렀다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 P형 반도체가 외워야 돼. 이거는 플러스 극과 연결되고 N형 반도체가 마이너스가 연결이 되는 거야. 이렇게. 그러면 전류가 흐른 거야. 왜 전류가 흐를 수 있냐면 잘 봐. 조건이야. 우리가 이 다이오드에서 전류가 흐른다는 전제 조건은 여기를 뭐라 그래? P형 반도체와 N형 반도체에 뭐라 그래? 접합면이라 그러거든. 이 접합면에서 양공과 전자가 만났을 때 그때 전류가 흐르는 거야. 다시 양공과 전자가 접합면에 만났을 때 그때 전류가 흐르는 거야. 왜냐고 묻지마. 너희들은 반도체 깊은 내용 들어가려면 나중에 배워. 물리 1에서 선생님이 아주 심도 있게 가르쳐 줄 수 있단 말이야. 지금은 그냥 우리가 뭘 배우고 있는 거야? 탄소화합물, 규소화합물, 규소화합물의 종류를 배우고 있는 거야. 됐니? 그러면 잘 봐라. 아주 중요한 거야. 양공은 플러스랑 연결되면 얘가 플러스니까 플러스와 플러스가 무슨 힘이 생겨? 반발력이 생기는 거야. 요 전자와 마이너스가 또 무슨力생겨? 반발력. 그래서 양공과 얘가 전자가 접합면에 만나려면 P형이 플러스랑 연결되고 N형이 마이너스랑 연결될 때만 전류가 흐르는 거라고. 약속이야 이건 이제. 자, 그럼 내가 혹시 모르니까 반대도 한번 설명해 볼게. 그럼 반대로 내가 그려주면 봐봐. 여기에 P형이야. 여기 N형이야. 그럼 여기 양공이 있고 여기 전자가 있다. 그러면 얘가 마이너스이고 얘가 플러스 극이야. 이렇게 된다. 알겠니? 그러면 얘가 마이너스니까 어떻게 돼야 돼? 양공이 접합면으로 가는 게 아니라 양공이 플러스의 성질을 가지고 있으니까 어디로 와야 돼? 마이너스한테 오겠지. 이 전자가 마이너스인데 어디로 와야 돼? 플러스 쪽으로 와야 되겠지. 이렇게. 그래서 양공과 전자가 접합면에서 멀어지면 그건 전류가 흐르지 않아. 그러니까 전류가 흐른다라는 조건은 뭐야? P형이 플러스야. N형이 마이너스에 연결되면 전류 흐르는 거야. 반대로 되면 전류 흐르는 거야, 안 흐르는 거야? 안 흐르는 거야. 자, 이제 약속됐다. 뭔 약속돼 있는 거야? P형이 플러스, N형이 마이너스. 이것만 알면 어떤 어려운 문제가 나와도 다 아는 거야. 알겠니? 앞에서 교류 직류 알았고. 그러면 선생님이 해볼게. 다이오드입니다. P형이 플러스, N형이 마이너스 외워야 돼. 이걸 장 모르겠으면 people, 에마 이렇게 외우면 돼. people 뭐 이런 영어 단어 잘 모르겠지만 people, 에마는 뭐야? 뭐 있어. 뭐 뜻 찾으면 있겠지? 그래서 people이야. 잘 봐. 지금부터 다이오드 어디다 쓰나? 얘를 돕기 위해서 얘로 하나 만들어 볼 테니까 꼬마 전구 A, 꼬마 전구 B. 됐어? 잘 봐. 여기에 교류 전원을 연결할 거야. 그리고 요 꼬마 전구 옆에다가 다이오드를 연결할게. 얘만 다이오드를 달게. 얘만 다이오드를 달고 얘가 P형, 얘가 N형. 다이오드를 달았다는 건 P형 반도체와 N형 반도체가 접합되어 있다는 뜻이야. 자, 이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 재밌는 일이 일어나. 됐니? 해볼게. 교류야, 직류야? 교류. 전류의 방향이 플러스 마이너스 다 바뀌어야 된다. 자, 간다. 그럼 여기가 플러스일 때. 빨간색으로 할까? 여기가 플러스일 때. 자, 여기가 플러스야. 자, 전류 갑니다. 주구주구죽주, 주구주구죽주, 자, 일단 이렇게 전류가 가겠지. 그러면 여기 꼬마 전구 불 들어와, 안 들어와? 들어온다. 자, 여기 꼬마 전구 갑니다. 자, 여기서 갔다. 여기서 불 들어올까, 안 들어올까? 들어와. 왜? 플러스가 P형하고 연결될 땐 전류가 흐른다 그랬지. 그러니까 흘러가는 거야. 주구주구죽주, 주구주구. 오케이.
자, 지금 이 상황에서는 꼬마 전구 A, B가 모두 불이 들어오네요. 됐습니까? 근데 교류는 양방향으로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바뀐다 그랬지? 그럼 이번에는 순간적으로 여기가 플러스입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 자, 갑니다. 주구. 뭐 얘는 다이오드 없으니까 그냥 쭉 가야 되겠죠? 이렇게 쭉 가야 되겠죠. 됐어요? 근데 이 다이오드는 불 들어와 안 들어와? 이 꼬마 전구는 안 들어와. 왜? 여기가 플러스인데 플러스랑 누구랑 만났어? N형 반도체랑 만나버리겠지? N형은 플러스랑 만나면 전류가 안 흘러. 됐어요? 그러면 봐라. 여기 있는 위에 거 아까 이름을 안 가르쳤나? 요거 A야. 이 꼬마 전구는 지금 이쪽으로도 전류가 흐르고 이쪽으로 전류가 흐르겠지? 양방향으로 흐르겠지? 그래서 꼬마 전구 A에는 교류의 전류가 흐르는 거야. 됐습니까? 근데 이 꼬마 전구 B는 어떻게 되겠어? 아까 붉은색 방향, 요 방향으로는 전류가 흐르는데 이 푸른색 방향으로는 전류가 흐르지 않겠지? 그럼 어떻게 되겠어? 그렇지, 직류의 전류가 흐르는 거야. 그럼 얘는 계속 켜 있겠지, 꼬마 전구가. 얘는 어떻게 되겠어? 그렇지, 불이 들어왔다가 나갔다가 들어왔다 나갔다 들어왔다 나갔다 하겠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잘 이용하면 어디에 쓰여? 제일 흔하게 쓰는 건 네온 사인이야. 하나는 등이 계속 들어와 있고 하나는 어때야 돼? 들어왔다 나갔다 들어왔다 나갔다 들어왔다 나갔다 하지. 됐어요? 이걸 반대로 연결하면 어떻게 되겠어? 이렇게 되겠지. A 들어오고 B 나가고, 됐니? 얘 들어오고 얘 나가고, 얘 들어오고 얘 나가고, 반대로 되겠지. 들어왔다 나갔다 반대로 되겠지. 그래, 다이오드를 어떻게 설치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들어오기도 하고 나가기도 하고 그런단 말이야. 됐어요? 이렇게 만든 다이오드. 이게 반도체야. 그러니까 내가 원할 때는 전류를 흐르게 하고 내가 원하지 않을 때는 전류를 흐르지 않게 할 수 있단 말이야. 뭘로 바꾼 거야? 교류를 직류로 바꾸는 거야. 다이오드. 다이오드 이름 뭐라고? 교류를 직류로 바꾸는 장치. 다이오드. 정류 장치. 다이오드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지. 이걸 시험에 엄청나게 응용할 거란 말이야. 제일 많이 응용하는 거. 여러분들 제일 많이 틀려오기도 하는데 시험에 보면 이런 경우야. 제일 많이인데 좀 어렵게 해볼까? 어렵게 해볼까요? 짠. 어렵게 해볼까요? 이렇게. 됐니? 여기에 하나, 여기에 둘, 여기에 셋, 여기에 넷, 여기에 다섯. 뭐 이렇게 연결됐어. 저항이 5개나 있지? 됐어요? 여기에 교류야. 이렇게. 됐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다 다이오드를 하나 연결할까? 어디다 할까? 여기다 할게. 여기다 B형 반도체, N형 반도체. 근데 여기다 할까? 어디다 할까? 여기다 할까? 똑같은데. 여기다는 N형 반도체, 여기는 P형 반도체. 이렇게. 이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 겁나 재밌어, 이러면. 됐어요? 이게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오고 나오면 많이 틀려. 그래서 이름도 써줘야 되죠. 이름도 쓰면 얘를 A, B, C, D, E 꼬마 전구라고 하든지 저항체라고 하든지. 됐어요? 해볼게. 내가 할게. 자, 여기가 플러스야. 그러면 누가 전류가 흘러? A, B, C, D 중에서. 자, 갑니다. 쭉 따라가겠지. 얘 N형과 만났지, 플러스가. 이쪽으로 전류가 안 가. 안 가. 안 가. 그럼 어디로 가? P랑 플러스 만나서 얘는 지나가야 되겠지. 자, 가는 거야. 자, A 꼬마 전구 불 들어옵니다. 여기 선이 2개네. 그럼 전류 이렇게 가, 안 가? 아래로 가. 그럼 C 불 들어오네. 그러면 B 불 들어와, 안 들어와? B도 불 들어와야 되겠네. 그 다음에 여기 갔던 전기는 다시 B 향해서 들어와. 됐니? 그럼 이렇게 해서 들어오네. 오케이. 그래서 누구만 불이 안 들어와, 지금? 그렇지. D만 불이 안 들어오는 거야. D만. 됐어요? 자, 분필 색을 바꿀게. 파란색이야. 여기가 플러스야. 자, 여기가 플러스야. 자, 간다. 전류 간다. 자, 어떻게 돼야 돼? 양쪽으로 가야 되겠지? 여기서 양쪽으로 가야 되겠지? 이렇게. 됐습니까? 근데 얘가 플러스인데 여기는 무슨 형을 만났어? P형 만났지? 플러스가 P형 만났으니까 전기 지나간다. 그거 잘 지나가겠네, 뭘. 이렇게. 자, 간다. 여기 가던 애야. 여기 가던 애지? 여기 가던 애가 어떻게 돼야 돼? 플러스가 가고 있었는데 여기 뭘 만나? N형을 만나지? 그럼 일이 지나가겠어? 못 지나가겠어? 못 지나가. 그럼 어떻게 돼야 돼? 이렇게 내려와서 이렇게 가야 되겠지. 됐어요? 그럼 이번엔 누구 들어와? 불. E, B, C, D가 불이 들어오겠지. 자, 어렵지 않죠? 근데 여기서 겁나 어려운 문제가 있어. 바로 뭐야?
얘지. 아까 얘 이렇게 지나가기도 하고 얘 이렇게 지나갔지. 어떻게 해도 불은 계속 들어왔었지. 아까 안 들어왔던 건 누가 안 들어왔어? 아까 A가 아까 안 들어왔었지. 나 여기서 누가 안 들어왔어? D가 안 들어왔었지. 그러면 계속 불이 들어왔던 건 누구야? 그렇지. B, C, E는 계속 불이 들어왔지. 근데 잘 봐. 무슨 차이가 있었는지 봐. 이게 시험에 나오면 제일 많이 틀리니까. E하고 B는 교류가 흘렀어, 직류가 흘렀어? 그래, 교류가 흘렀어. 이 방향으로도 가고 이 방향으로 갔지. 얘도 이 방향으로 갔고 이 방향으로 갔지. 근데 시험에 나오면 얘가 그리 어렵단다. 됐어? C는 직류가 흘렀어, 교류가 흘렀어? 직류가 흘렀어. 어떻게 해도 위에서 아래로만 전류가 흘렀지. 윗방향에서 아랫방향. 이렇게까지도 시험이 응용될 수 있다라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응용이 되면 그렇게까지도 응용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다이오드가 뭔지 아느냐라는 걸 묻는 거야. 알겠어요? 근데 학교 시험에서 내기는 조금 어려워. 그러니까 학교 선생님들은 여기까지는 안 낼 거야. 학교 선생님들이 내는 수준은 P형 반도체의 불순물 누구야? N형 반도체의 불순물 누구야? 그거까지 낼 거라고. 알겠니? 그 다음에 학교 선생님들이 내는 건 뭐라고? 다이오드는 무슨 원리야? 교류를 직류로 바꿔. 우리는 교류를 직류로 바꾸는 다이오드 있어 없어? 생활 속에 겁나 많아. 알겠니? 겁나 많아. 애들이 형편이 좀 어려운 애들이 많아가지고 다른 데 가면 많은데 뭐 이렇게 우리 은영이만 핸드폰이 있고 다른 애들은 뭐 형편이 어려워. 애들이 핸드폰도 없어. 내가 이걸 뭐라 불러? 어? 그걸 휴대폰이라고 부르는 거야. 애들 뭐 형편이 어려워서 잘 없겠지만 자 봐. 이 휴대폰 직류야 교류야? 직류지. 휴대폰 안에 뭐 있어? 아, 그렇지. 배터리 있을 거 아니야. 배터리 들어가는 건 전부 다 뭐야? 뭐라고? 직류. 내가 전문 시간에 이걸 배터리라 그랬는데 저 소리 듣는 앞에 있는 새끼가 내가 배터리 그랬더니 배터리. 배터리 있을 거 아니야. 배터리 있을. 배터리 들어갔지? 배터리. 배럴이나 배터리나 엎어치나 매치나 작대나 꼬쟁이나 50번나 100번나 그놈이나 모생이나 똑같은 말이야. 본토 발음으로 뭐라고? 배터리! 알겠니? 이 안에 배터리, 아우, 짜증나네. 배터리 들어갔지? 배터리! 알겠니? 직류야, 교류야? 직류. 그래서 휴대폰은 다 직류인 거야. 근데 봐. 이 휴대폰을 충전기에 꽂아서 충전했지. 그럼 그 충전기가 꽂은 건 뭐야? 교류. 그럼 충전기는 무슨 역할을 한 거야? 그렇지. 교류를 직류로 바꾸는 거지. 그게 다이오드야. 우리도 선생님 여기 노트북 꽂혀 있는데 여기 있잖아. 됐니? 됐니? 봐봐. 너무 손이 많이 꼬여 있는데. 됐어? 여기 카메라 보이려나? 얘잖아. 됐니? 되지? 코지? 교류야 직류야? 교류지. 근데 거기다 꽂아가지고 이런 장치를 지나서 뭐야? 노트북에 연결돼 있지? 그럼 노트북은 직류야 교류야? 노트북은 직류야. 휴대용이거든 노트북은. 들고 다니면서 쓰라고. 그러니까 방금 저 보여준 게 뭐가 돼야 돼? 노트북 충전기지. 쟤가 다이오드야. 그러니까 다이오드는 우리 생활 속에서 무지하게 있는 거야. 알겠니? 그러니까 여러분들 휴대폰 충전기 딱 보면서 뭐라 그러는데 다이오드 딱 그러는 거야. 알겠니? 집에 가서 엄마 다이오드 좀 줘 딱 그러는 거야. 그 엄마가 뭐라 그래? 자식 하우스 다녔군. 엄만 다 알아. 알겠니? 어디 가서 무식하게 엄마 충전기 좀 줘 그러지 마라. 엄마 다이오드 좀 줘 딱 그러는 거야. 그러면 딱 엄마들이 자식들 돈 쓴 보람이 있구만 딱 그럴 거란 말이야. 내 말 이해 갔어? 됐죠? 그래서 다이오드입니다. 다이오드 무슨 작용? 다이오드 무슨 작용? 정류장치. 그러니까 학교에서는 깊게 이렇게 수업할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이게 시험에 나올 거라고. 정류장치. 계속합니다. 자, 발광 다이오드는 뭐냐면 원리는 설명해 줄 수가 없어. 다음에 배워. 물리원에 가면. 똑같은 거야. P형 반도체하고 N형 반도체가 있지. 그걸 묻혀가지고 전류를 흘려보냈지. 근데 P형 반도체하고 N형 반도체하고 에너지 차이를 우리가 만들 수 있어. 불순물을 집어넣어서. 그래서 여기에 전류가 흘렀는데 에너지 차이에서 여기서 뭐가 난다? 빛이 난다는 걸 우리가 발견했다. 또 만들었다. 졸라 신기한 거야. 정류장치를 만들어 썼는데 거기다 불순물을 살짝 집어넣었더니 그 에너지 차이에서 빛이 나는 걸 발견했어. 그래서 다이오드인데
빛이 나는 다이오드다. 그래서 뭐라 그래? 발광이라 그래. 발광이 한자잖아. 빛이 난다. 알겠어? 빛이 나지? 조영아, 선생님 봐봐. 빛이 나지? 그래. 푸른 빛이 나지? 그래서 선생님 같은 사람들 뭐라 그래? 발광한다 그래. 그때 어떤 새끼가 앞에다 지랄 그러던데 죽여버린다 알겠니? 내가 발광한다 그랬더니 저 새끼가 전번에 저 새끼가 지랄 발광하는 거야 선생님은. 알겠니? 어우씨 기분이 나쁘네 갑자기. 발광 알겠어? 그래서 다이오드인데 뭐 한다고? 정류장치를 이용해서 뭐 한다고? 빛이 나지. 그래 지금 우리 형광등 뭐 있어? 다이오드로 만들잖아. 다이오드로 만들면 그 전에 썼던 필라멘트 다이오드. 필라멘트 백열구지? 걔는 뭐야? 빛과 함께 열이 너무 많이 나와. 그러니까 에너지 손실이 좀 컸지. 그 전에 썼던 형광등은 우리가 거기다 비활성 기체를 집어넣은 거야. 그 전기가 흐르면서 거기서도 열이 많이 나와. 그러니까 에너지 손실이 좀 많았단 말이야. 근데 다이오드는 거의 에너지 손실이 없어. 그냥 빛이 나는 거야. 그래서 다이오드, 발광 다이오드. 이번엔 유기 발광 다이오드. 됐니? 이것도 마찬가지야. 똑같은 거야. 다이오드인데 아주 얇게 점인 거야. 나중에 배워 이것도. 다이오드인데 어떻게 해야 돼? 아주 얇게 점였어. 그래서 종이처럼 얇게 비치었는데 거기다가 전류를 흘려놨더니 뭐가 나와? 빛이 나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이 유기 발광 다이오드 OLED라 그래. 이 OLED가 만들어진 다음에 어떻게 된 거야? 우리가 휴대폰이 얇아진 거야. 옛날에 휴대폰이 굉장히 두꺼웠다고. 옛날에 텔레비는 이만큼 두꺼웠다고 텔레비전은. 근데 지금 매우 얇아졌지. 그래서 이 유기 발광 다이오드 OLED를 대한민국에서 누가 제일 잘 만들어? LG라는 곳에서 굉장히 잘 만들어. 선생님 친구 중에 구분모라고 있는데 그 친구네 회사야. 내 친구네 회사인데 진짜 잘 만들어. 그리고 얘가 휘어져서 거기서 뭐야? 이렇게 감기도 했어. 이게 감아지기도 해. 그래서 롤링 페이퍼처럼 쭉 피면 나오기도 해. 그 선생님 친구네 집에서 제일 잘 만들어. LG라는. 알겠니? 우리나라에서 이거 정말 잘 만드는 거 있어. 알겠습니까? 선생님 친구들이 많은 일을 해. 이름 알겠죠? 그래서 똑같은 거야. 다이오드, 발광 다이오드, 유기 발광 다이오드. 얇은 거야. 됐니? 그래서 얇은 특징이 있고 휘어져. 그래서 우리가 뭐야? TV나 휴대폰이 얇아진 거야. 그 다음에 트랜지스터는 여러분들한테 설명해 줄 수가 없어. 원리는. 알겠니? 그냥 알아두세요. 트랜지스터는 증폭작용, 스위치작용이 있어. 증폭. 다리가 3개짜리 있는데 간단해. 트랜지스터는 모든 가전제품에 있어야 되는 거야. 좀 바빠졌네 내가. 나 봐. 지금 우리 히터 꺼져 있지? 전류 흘러 안 흘러? 다시 해볼게. 우리 히터 꺼져 있지? 전류 흘러 안 흘러? 흘러. 아주 미세한 전류가 흐르고 있어야 내가 어떻게 해? 켜지지 않을 거 아니야. 아예 스위치가 꺼져 있으면 내가 리모컨을 눌러도 제가 켜져 있을 리가 없잖아. 알겠니? 그러니까 제가 니네가 꺼졌다고 하지만 안 꺼져 있어. 아주 미세한 전류가 흐르고 있단 말이야. 그래서 어느 정도야? 이 리모컨의 신호를 받아들일 정도만 전류가 흐르는 거야. 그러다가 내가 이 리모컨에서 파워를 누르면 어떻게 돼? 그때 비로소 어때? 뻥! 하고 켜져서 그때 작동하지. 이 안에 뭐가 들어있어야 돼? 그러니까. 그렇지. 트랜지스터가 들어있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이 트랜지스터는 증폭작용, 스위치작용. 아주 미세한 전류가 흐르다가 어떻게 돼? 스위치가 딱 들어올 때 뻥! 하고 엄청난 전류가 흐르든가. 껐다 켜졌다 할 수 있잖아. 지금 꺼졌어. 켜졌어. 스위치 작용을 한다고. 그러면 저 히터 안에 뭐가 있어야 되겠어? 트랜지스터가 있어야 되겠지. 졸라 쉬운 거야. 그러니까 트랜지스터 나오면 원리는 묻지 마. 뭐야? 증폭작용, 스위치작용 하는 애가 트랜지스터야. 됐어요? 직접 해라. 에이! 이거 내 친구가 제일 잘 만들어. 겁나 만들잖아. 저 수많은 트랜지스터나 수많은 뭐야? 다이오드를 끝도 없이 연결하는 거야. 그래서 다이오드가 칩이 쫙 촘촘하게 심겨져 있잖아. 그걸 우리가 뭐라 그래? 그걸 사실 우리 생활 속에서 얘를 반도체라 그러지. 그러니까 생활 속에서 우리가 부르는 반도체는 얘잖아. 반도체 칩 같은 거 인터넷에서 치면 이런 사진 나올 거 아니야. 알겠니? 그러니까 이 다이오드가 끝도 없이 연결되어 있는 거, 이걸 우리 뭐라 그래? 직접 회로. 이걸 우리가 생활 속에서 뭐라 그래? 반도체라고 하지. 뭐 D램이라고 하지 요즘.
내 친구가 이번에 대박이 났잖아. 이 D램이라는 게 약간 하향세였어. D램이라는 게. 우리나라에서 제일 잘 만들어. 이걸 만드는 나라는 세계에 몇 군데 없는데 우리나라의 삼성하고 SK가 제일 잘 만들었다고. 그다음에 저쪽에 젠슨 황이라는 애가 있는데 걔가 만드는 건 얘가 아니야. 걔는 또 다른 장치란 말이야. 알겠니? 걔는 영상장치 쪽이고 얘는 저장장치 쪽이란 말이야. 알겠니? 근데 얘가 약간 사양산업 해가지고 재용이가 좀 힘들어 했었거든? 그래서 내가 그랬지. 야, 계속 만들다 보면 잘 되는 날이 올 거야. 그러더니 어느 날 갑자기 챗 GPT 뿅 하더니 엄청난 수요가 나오겠지. 그 전 세계에서 지금 반도체가 없어서 난리야. 왜 그러겠어? 챗 GPT라는 걸 사용하려면 엄청난 양의 뭐가 필요해? 그렇지. 저장 장소가 필요해. 그 정보를 저장해 놔야 된단 말이야. 그런 거 있어? 그러니까 갑자기 그 D램의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한 거야. 근데 우리나라에서 삼성에서 그거를 만들다가 이제는 그만 생산을 하고 다른 방법으로 전환을 할까 고민하던 차에 갑자기 어떻게 돼야 돼? 얘가 폭발적으로 수요가 늘어났단 말이야. 그래서 갑자기 우리나라에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반도체 호황이어서 우리나라가 지금 굉장히 지금 잘 팔리고 있다고. 그래서 그 친구 되게 부자 됐단 말이야, 이번에. 이 자식이 나한테 미리 말을 안 해가지고 내가 주식을 못 샀어. 바빴대. 난 전화했거든. 야! 말을 했어야지. 했더니 바빴대. 알겠니? 지금이라도 듣지 않았으니까 좀 사. 알겠지? 자, 간다. 직접 회로. 뭐야? 데이터를 저장하고 처리하는 거. 이걸 우리 뭐라 그래? 직접 회로. 시험에 나오는 건 뭐만 나와? 다이오드야. 알겠니? 다이오드를 알아야 돼. 자, 다 됐습니다. 다이오드의 정의 뭐야? P형 반도체와 N형 반도체를 접합한 놈. 역할은 뭐야? 그렇지, 정류장치. 교류를 뭘로 바꿔? 직류로 바꿔주는 거야. 나머지는 뭐야? 다 다이오드인데 빛나는 다이오드, 발광 다이오드. 됐니? 아주 얇게 펴서 휘어지는 다이오드, 유기 발광 다이오드, 트랜지스터, 증폭작용, 스위치작용. 이 다이오드를 끝도 없이 연결한 걸 뭐라 그래? 직접 회로. 그래서 이런 걸 우리는 실제에선 반도체라고 합니다. 다 됐습니다. 됐어요. 정류장치를 대한 설명이야. 이건 전류가 한 방에 흐른다는 거에 대한 설명이고 정류의 성질인데 요건 오늘 시간이 조금 부족하네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오늘 대단히 수고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